겨울 제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이 꽃이 피어난 풍경을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꽃, 오늘 콘텐츠이기도 한데요. 제주 겨울을 붉게 물들인 바로 이 꽃, 네, 동백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동백꽃으로 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죠. 예, 선울 고자왈레 동백동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동백나무와 같은 난데림의 식물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난데 알대살림연구소의 최병기 연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제주에서 그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백군락지인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동백을 보러 동백동산도 오실 것 같아요. 혹시 네, 맞아요. 인기 실감하시나요? 실감합니다. 이번 1월 1일 연휴였었잖아요. 그때 하루에 400~500명이 방문하는 그렇게 많이 여행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동백군락지라고 하나 천연님이죠. 동백꽃이 잘 피지 아직 않아서 좀 아쉬움을 달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동백동산의 동백은 토종동백이기 때문에 지금 피지 않습니다. 3, 4월이 절정이라서요. 3, 4월이 돼야 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꽃을 피우기보다는 땅에 떨어져 있는 탐방로에 떨어져서 땅 위에 피는 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돼야만이 보실 수가 있는 환경이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동백동산을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네, 오셨었어요? 네, 근데 동백이 그렇게 막 화려하게 펴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화려하게 피지 않고 동백군락지의 동백은 오롯하게 펴요. 그래서 활짝 피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겸손하게 좀 피는 꽃들이어서 지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백과는 좀 다른 동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동백동산이라고 이름을 동백나무는 굉장히 많아요. 꽃을 잘 피우지 못하고 한 송이, 두 송이 피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예전에 동백동산에 지금 현재 식생으로 동백은 한 10만 그루가 지금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죠. 동백동산은 다른 나무들도 같이 공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나무에 저는 양보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백나무가 좀 양보를 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꽃을 피우기가 힘든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꽃을 많이 피우지 못하고 몇 송이 간드러지게 피는 동백군락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드문드문 보이는 동백꽃이 또 찾는 재미가 있고 또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네. 동백을 또 그 안에서 찾는 또 재미가 있겠구나. 꽃을 찾는 재미로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이제 겨울에 상록수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료에 또 빠져서 다음에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백나무 숲으로 이렇게 지인분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동백나무 숲은 아주 반짝반짝한 이런 이렇게 햇빛이 반사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외국의 상록 활엽수림들은 잎이 좀 탁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면 좀 두려운 마음과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근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상록 활엽수림에 들어와 본 서양 학자들이 들어와서 그 반짝반짝이는 잎에 아주 감동해가지고 이 숲을 조엽수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조엽수림이란 글자가 앞에는 빛날 조자에 잎엽자를 써서 아주 반짝이는 잎이 있는 숲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백꽃을 찾는 이 재미도 있지만 이 햇살이 좋은 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숲을 즐기는 그런 매력도 아주 클 겁니다. 네, 그래서 탐방객들이 잎에서 광이 난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엽수림이라고 일컫는구나. 네, 네. 또 제주에서 이 동백을 볼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죠? 네, 대표적인 곳이 말씀하신 이제 서널리하고 위미리, 그다음에 남원에 있는 중산간 마을이거든요. 신흥1리라고. 신흥1리? 네, 신흥1리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300년 이상 된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동백나무부터 해가지고 예전에는 동백마을에서 방풍림으로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방풍림이 군락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토종 동백도 자생적으로 좀 많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이제 심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그쪽에 마을 사업도 하면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백꽃으로 천연 비누를 만든다든지 그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동백 마을에서 동백 비빔밥을 그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해주신 것을 먹어봤는데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아니, 동백 비빔밥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동백 마을에서 짠 이제 동백 기름이 들어가 있죠. 네, 맛있었어요. 네,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먹어보고 싶네요. 네. 아니 참기름처럼 냄새를 맡으니까 네, 참기름처럼 고소하고 고소한 맛있어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기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뭐 꽃잎을 넣어서 비비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동백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사실 겨울에는 꽃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 겨울에 볼 수 있는 꽃이 동백이어서 네. 더 특별하고 귀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요즘에 동백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는 이 애기 동백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애기 동백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나무보다 훨씬 더 빨리 꽃이 펴요. 한 11월쯤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비교적 길게 피고 동백은 아주 한겨울에 이제 뭐 1월 전후해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 3월 정도 절정을 이루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애기 동백은 사실은 그 자생종은 아니고 일본 원산의 외래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뒤쪽에도 꽃이 보이기는 한데 이건 그럼 애기 동백이네. 예, 뒤쪽에 보이는 꽃들은 애기 동백입니다. 그 나무에 비해서 아주 많은 양의 꽃이 피고 또 꽃의 색깔도 이 분홍빛을 띠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좀 시선을 사로잡아서 많이 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애기 동백은 토종 동백하고는 다르게 꽃잎이 개개로 떨어져서 나중에는 꽃잎이 흩날려 떨어지는 형태를 보통 가지는 반면에 우리 토종 동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통꽃으로 이렇게 다들 꽃이 이렇게 모여서 달려 있다가 꽃잎이 시들기 전에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의 모습도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면 그 꽃을 모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막 SNS에 올리고 이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애기 동백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식물이고 동백은 뭐 사람이 꼭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 제주 지역 어디에서라도 정말 다른 식물들과 잘 어우러져 자라며 숲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차이가 애기인데 있어요. 참 성격이 급하네요. 빨리 피고. 예, 근데 왜 애기 동백이라고 한 거예요? 이 꽃을 보면 차라리 애기 동백이 더 커 보여요. 뭐 화려하고 꽃잎도 크고 이래서요. 근데 열매를 보시면 이 동백나무가 훨씬 더 큰. 사실 이렇게 열매를 떠올려 보면 동백보다 큰 열매가 잘 없어요. 맞아요. 밤 정도 있을까요? 뭐 이 외에는 제 생각에 떠오르는 나무가 없을 정도로 큰 동백을 맺고 애기 동백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그걸 맺고요. 나무의 크기도 동백나무는 신리 같은 곳은 뭐 1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뭐 아름드리 동백나무도 있는데 애기 동백은 많이 커야 5m 정도 자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의 크기나 나무 전체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나서 아마 애기 동백 이렇게 나누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백동산에는 애기 동백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없죠. 그래서 동백동산은 자기 스스로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키 큰 동백들이 많아요. 10m까지 진짜 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햇빛을 본 동백들이, 키 큰 동백들이 꼭대기에만 꽃을 피워서 떨어져야만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탐방객들이, 연인들은 하트를, 꽃에 통째로 떨어지니까 하트를 만들어서 사진 찍은 모양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른 모양을 내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진을 찍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동백에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백은 동아시아 주변으로만 자라는 나무여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꽃이 있구나 했는데 이걸로 멈추지 않고 여기서부터 개량을 시작해요. 꽃잎이 지금 일반적인 동백은 한 5장에서 7장 사이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겹동백을 만들어서 아주 많은 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동백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더 다양하게 뭐 무늬를 준다든지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품종들이 개량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흰 동백
네, 있잖아요. 그거는 토종인가요? 아니면 흰동백은 토종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죠. 이 토종이라고 들은 자연적인 변이로 그 네. 색을 가지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도 보면 드문드문 흰동백이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자연적인 그 변이 속에서 만들어진 형태의 종들이고 그거 이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격동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막 장미 이름을 붙인 아주 색깔을 다양하게 만든 형태의 품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 흰동백은 딱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저도 이게 보기가 힘든.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동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토종 동백이라고 하는 이 네. 동백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동백을 예전부터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귀하게 여겼죠. 동백동산에 사시는 주민들은 특히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호지역 안에서 이제 동백동산이 알려져서 여행자들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주민들이 삼터였던 동백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떠다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료가 부족할 때는 숯을 굽기도 하고 나무로 땔감을 쓰기도 하고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활용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동백나무는 서로가 베지 말자고 약속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얻기 위해서 동백 씨앗을 얻어서 그 기름을 짜서 활용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음식 잔치 때도 음식을 하게 되면 식용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용유 대신에 동백기름을 쓰기도 하고요. 머릿기름으로 바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어르신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가구 집 안에 쓰는 찬장이나 뭐 여러 가지 가구 목재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칠하는 용도로도 썼대요. 도료질에도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가구가 오래 버텨서 부패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백씨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백나무를 베지 않고 그 씨앗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주민들의 삶이 있었죠.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쓰지 않고. 네. 언니 그 씨앗을 통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 기름을 얻기 그래서 위해서. 그 종종 오일장에 가보면 이런 장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 동백기름을 파시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조그만하게 서늘에 가면 동백동산 안에 장터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이나 이미지 상품, 뭐 기념품 같은 거를 파는데 거기에 동백기름을 주민들이 이제 해서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꽤 주민소득을 올리는 작물로 가끔 동백기름이 있죠. 식용유 역할을 할 수 하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씨앗으로 이제 그 기름을 짜고 그걸 판매하기도 하지만 마을의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동백 마을에는 그 씨앗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해가지고 그 옛날에 천식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안 좋으신 분,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그 기름으로 해가지고 그게 계란 하나를 탁 떨어뜨려가지고 마시곤 했어요. 그래서 민간 요법으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많이 좀 업그레이드해서 마을 사업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씨앗으로 기름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기름도 상당히 얻기가 힘들대요. 네. 맞나요? 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뭐 보통 이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는 30년 된 큰 나무 하나에서 뭐 160ml 이 정도 큰 나무 얻을 수 하나에? 있대요. 근데 160ml 하면 사실 종이컵 하나 정도. 그 뭐요? 드링크제 이거 한 100ml 정도니까 맞아요. 두 병이 또 안 나오네. 될 텐데 특별히 더 동백나무의 기름을 얻기가 귀했던 이유는 동백은 열매를 한 번에 우두두 떨어뜨리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열매가 완전히 익어야지만 이 떨어져. 열매를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에 수확할 수 있는 종이 아니고 떨어진 걸 이제 그 주민분들이 하나씩 주워서 모아서 그걸 이제 기름을 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름이니까 더 귀하고 뭐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기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떨어졌을 때 수확하지 말고 그냥 달려 있을 때 따서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이 덜 나와요. 그럴 것 떨어져서 이게 모든 이렇게 열매들이 숙성이 돼야만이 맛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달렸을 때 따면 기름량이 덜 나오고요. 떨어진 걸 따면 숙성이 된 기름량이 조금 더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백도 그 감귤처럼 해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귤도
이렇게 한 해를 잘 이렇게 솎아내주면은 그 다음 열매가 잘 열리듯이 동백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잘 솎아내면은 그 다음 열매가 좀 더 잘 열리고 하거든요.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마을의 원주민들이 이제 많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해보면서 이제 체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이. 너무 재밌네요. 네. 아니 아까 대표님께서 네, 초반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실 때 네. 동백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 하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씨앗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는 동백 꽃잎으로 이제 식품을 개발을 하는데요. 동백도 여러 학명에 따라 가지고 식용이 되는 종이 있고 식용이 안 되는 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애기 동백은 식용이 되지 않는 종이에요. 씨앗은 되는데 카밀리아 자포니카처럼 꽃잎이라든지 이제 잎이라든지 씨앗이 다 되는 종은 아까 학명이 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토종 동백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이제 식약처에 그 동백 종류를 보냈어요. 원료를 보내니까 토종 동백도 이 동백은 다른 꽃과 다르게 이렇게 한 수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술은 또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또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동백꽃의 꽃받침 부분이 있습니다. 꽃받침 부분은 또 비가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하고 순수하게 꽃잎만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 원재료명을 검색을 해보면 그 동백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잎, 꽃잎, 씨앗, 이게 이제 식용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신흥 1위랑 이제 2015년에 그 공정거래 협약을 마을과 맺어서 마을에서 이제 꽃잎만을 저희한테 이제 원료로 저희가 수매를 해서 식품에 이제 원료로 가공해서 만들고 있죠. 그럼 어떤 것들이 나와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녹차를 덮듯이 덕금차라고 그러죠. 덮어가지고 잎을. 네, 잎을 네. 덮어서 네.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마시는 그 침출차라고 하는데 그런 차를 만들 수도 있고 저희처럼 동백꽃을 추출해서 그것을 그대로 액상차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젤리를 만들 수도 있고 식품의 신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젤리, 캔디, 비타민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 천식에도 좋다 하셨는데 네, 네. 동백의 효능 혹시 어떻게 되는지 네, 동백의 효능은 한국 본초도감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에도 좋고 그다음에 뭐 디톡스 효과도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식품의 원료를 해서 종다양성 연구소에 그 효능을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백꽃이 폴리페놀이라는 그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폴리페놀이라는 거는 항산화 이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색깔이 빨갛게 나오고요. 맛은 석류 맛이 나면서도 오미자 맛이 나면서도 산수유 맛도 나고 그런데 처음 먹어보는 더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네. 오늘 배웠어야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빨갛게 이 색이 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네. 염색 재료로도 쓰고 그렇게 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분말 가지고도 네. 뭐 어디 요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출하는 원료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농축을 해서 분말할까지 식품의 원재료를 만들었거든요. 그 분말을 가지고 차를 타서 먹는다든지 이제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동백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좀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음료 제조 교육을 받았을 때 꽃차 전문가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동백 꽃차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그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가수 이미자 씨의 그 동백 아가씨를 따라 부르고 그게 이제 아주 행복한 모습을 이제 많으셨는데 저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동백꽃 음료를 만들어서 그런 마셔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였거든요. 저는 씨앗이 아니라 동백 꽃잎으로 이 음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씨앗으로 어쨌든 마을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동백꽃으로 식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마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에 좀 저를 지켜보시고 그 1년 뒤에 2015년 7월에 이제 마을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효자시네요. 아유,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이런 네. 상생의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네. 동백이 우리의 눈도 즐겁게 하지만 이렇게 입까지 즐겁게 네. 하는 그런 네. 귀한 식물인데 네. 이 동백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세 분은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제가 동백꽃으로 식품을 개발할 때만 해도 4.3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꽃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2015년쯤이니까. 그런데 4.3의 상징적인 이제 대표꽃이 되었고, 근데 4.3의 이런 아픔을 동백꽃의 꽃말인 사랑으로 좀 뭔가 치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저한테는 좀 의미 깊게 좀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동백 젤리를 저희가 개발한 것도 4.3을 좀 후원하기 위해서 동백 젤리? 예, 동백 젤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좀 제공하려고 개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동백 캔디도 개발해서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백 젤리 캔디 다 먹고 싶네요. 네, 젤리 먹고 싶어요. 네. 너무 이게 맛보지 못했던 네, 거라서 맞아요. 예, 네. 어떤 맛일까 막 궁금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떤 노력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2011년도에 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이 되면서 주민들이 동백동산을 어떻게 하면 더 보존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태관광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태관광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가 해봤는데 감동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백동산의 추억이나 삶, 그러니까 5, 60년대 보호지역 이전에 삶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일들의 이야기를 표현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르신들을 모여서 그 동백동산의 이야기를 시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그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일련의 과정 안에서 동백동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끼는 마음이 이랬었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나는 이제 동백씨가 어떤 되어간다. 삼촌이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동백씨가 되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쓰셨는데요. 제가 그 동백동산의 마음을 표현한 시를 하나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동백나라. 이 그림은 그러면 직접 어르신이 그리신 거예요? 그리신 거예요. 그분 삼촌의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네. 동백나라 김옥녀. 빨간 동백은 이쁘다. 색깔도 이쁘고 그 안에 있는 꿀은 더 맛있다. 나는 이제 동백씨가 되어간다. 이른 중반이 지나가서 나는 씨가 되어간다. 동백꽃이 지났지만 새가 나무가 되듯이 나는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동백나라가 되고 싶다. 어떠세요? 네. 아니 이 어르신이 사실 그 동백동산에서 네. 어릴 때는 놀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이 예. 그 나라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글을 쓰시면서도 얼마나 그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이제 동백에 대한 표현인데 그 이외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삼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백동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저는 이 동백동산에서 뼈를 묻고 주민 어르신들과 동백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들을 주민주체적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주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3월쯤 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정말 좋은 하고 프로그램 있습니다. 같아요. 해마다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들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표님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 시를 들으시면서 또 어머니 네. 생각이 또 생각이 나실 것 더 같기도 나실 것 하고. 네. 저한테는 좀 어머니 같은 존재죠. 사실 동백꽃이 음. 남다르게 좀 다가오고 식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어쨌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배영사님은 네.
저희는 아무래도 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동백나무는 큰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짜기도 하지만 사실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큰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양분이 되거든요. 특별히 동백나무는 큰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비교적 척박한 환경에서도 싹을 잘 틔우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종이 바뀌어가는 현상을 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동백나무는 아주 특이하게 아주 천이의 초기에도 출현했다가 시간이 계속 지난 후에도 천이 이제 후반기에 가서도 여전히 살 수 있는 나무로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처음에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는 이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의 동백나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숲이 만들어지는데 이 숲이 지붕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추위를 막아주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이제 같이 어우러 자라는 난대수종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동백나무 숲에서 초반에는 아주 단순한 숲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생물 다양성이 아주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반기에 가면 동백나무는 적정한 수로만 제한되고 나머지 수종들이 더 그 위치에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수종이라서 이 나무를 다른 이름으로 이 간호식물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간호를 해주는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제 우선 두 가지로 크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주 귀한 동백나무 숲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제주에 제일 많아요, 사실. 제주에 제일 큰 숲이 많고 또 뭐 울창한 숲들이 많다 보니까 또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숲들이 많아서 이 숲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 네. 그 병해충이 또 생각보다 있어요. 제주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우화를 못하는 그러니까 겨울철에 우화할 수 있는 종들이 가끔 나와서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있는 신흥리에서 동백나무 떡병이라고 네. 잎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아주 특이한 병이 처음 확인돼가지고 네. 그걸 이제 국제학회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백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꾸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뭐 어려움 없으세요? 저희는 이제 천연님이고 뭘 이제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동백 나무들이 온전히 그냥 같이 다른 나무랑 공존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탐방을 오셨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럼 몇십 년이 흘러서 동백나무가 다 사라질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연구사님이 이거 잘 살아난다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동백나무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주 막 그 종만으로 울창한 숲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 모습이 어쩌면 동백나무의 그냥 본연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식물들을 다 잘 자라게 도와주고 그런 모습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세 분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동백은 동백꽃이 많이 피었었어요. 저희 마을에서.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동백꽃을 꺾어다가 꽃다발을 만들어서 졸업하는 선배님들한테 줬던 진짜요?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졸업한다는 거는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의미로 새해에는 희망찬 미래로 다가와서 호랑이 기운 많이 받아서 희망의 새해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연구사님 어떤 이야기 또 전하고 싶으세요? 동백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잖아요. 이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겨울은 너무 춥고 다들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이 정말 희망이 될 만한 이 아주 붉고 또 노란 수술을 가득 머금고 있는 또 꿀도 가지고 있는 이 꽃이 핀다는 게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동백나무를 생각하면 이 동박새를 보통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자그마하고 연두색의 예쁜 새가 있거든요. 그 새를 떠올리면 동백꽃은 더 귀한 나무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겨울이 되면 사실 정말 뭐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이 시기에 동박새에게는 동백꽃만 먹을 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거의 유일한 먹을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 작은 새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그 동백꽃을 생각하면 이 두 존재가 참 서로 귀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특별히 힘든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공생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동박새 얘기에서 나왔는데 원래 동박생이라고 하잖아요. 동박생이. 네. 그 동백꽃을 뭐라고 하죠? 제주 돈박꽃. 돈박꽃. 네. 돈박꽃과 동박생이 동박새. 공존의 의미를 또 짚으셨네요. 네. 네, 저는 좀 치유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백꽃이라는 게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아까 씨앗은 씨앗대로 기름을 짜서 그렇게 활용하고 또 이제 떨어져 버려진 것을 저희가 마을과 잘 상생해서 원료의 식품 신소재로 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의미도 사랑이라는 꽃말처럼 그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동백꽃을 잘 개발해서 열심히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많이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도 좀 맛볼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품 좀 가져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주의 토종 이 동백이 지금부터 4월까지죠? 설정이. 네, 4월까지. 뭐 매년 보는 동백이겠지만 오늘 나눈 그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동백의 의미가 좀 더 깊고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돈박꽃이 지금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꽃이 활짝 피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